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 오전 3시 13분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빨리 타결하라든지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애처롭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속성,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에 보여준 운동, 정책을 다 종합을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남북연합으로 위장한 국채 변경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우리가 막연한 희망,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그런 자세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 위기의 본질을 볼 용기가 나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다 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작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대군중 앞에서 연설하기를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아니 상식 있는 사람, 양심 있는 국민이라면은, 아니 세계 시민이라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훈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반인도 범죄자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한 사람입니다. 뚜벅뚜벅이란 이 표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중에 누가 부하고 누가 상관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아닙니까? 그 일이 그렇게 가슴 뜨겁게 느껴졌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핵심에 주사파 출신의 운동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어요. 그럼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오래전에 대한민국은 접어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2000년 6월 15일에 나온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서 자주통일하자는 약속을 했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만약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면 그것은 공산화라는 목표에 동의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화라는 목표에 동의했다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합의문 뒤에는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의 합의가 있었어요. 이런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 태도를 포기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있어도 좋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중립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미국에 요구했다면 미국은 철수했을 것입니다. 그때 벌써 철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 미략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김정일이가 주한미군은 통일 뒤에도 있어도 좋다고 양해했다라고 왜곡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6.15 선언을 이어받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사 해체를 길고 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 것도 뭐냐? 바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고 그때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종전선언을 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까? 종전선언을 할 것 같으면 6.25에 대한 사과, 배상, 국군포로 6만 명 돌려주는 것부터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요구를 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대변인 역할입니다. 그 대변인 역할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했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2007년 10월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그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작전 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게 5029라는 것을 미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이 이상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김정일의 대변인,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문재인 2대에 걸친 북한 정권 수계의 대변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북측의 변호인,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목표로 한 집단이라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0 퇴임한 이후 10월 1일
2008년 10월 1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공개 강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한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있고 그 존재 이유는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는 것이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나 그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은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 대북 적대 입장을 포기한 주한미군을 원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남북 간에 평화를 관리하는 존재로만 있어야 된다면 일개대되면 충분합니다. 그런 주한미군을 위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왜 냅니까?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바로 주장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중립화,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북한이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미국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한미연합사가 있으니까 한국을 미국이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아니죠. 이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도 자신이 김정은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역할을 했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동북아 평화 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 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도 피해자인 주인이 경비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 경비원을 치워버리는 것을 강도와의 대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강도는 지금 칼을 들고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인은 경비원 보고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칼도 들지 않고 칼 든 강도와 대화하겠다. 이것을 잘한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이런 자랑도 했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게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강화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드디어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재개가 되어도 아주 소규모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한미동맹 약화의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긴 과정이 있었어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친 사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를 화나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할 때 이걸 카드화해가지고 주한미군의 축소, 뭐 일개 여단을 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철수를 김정은한테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손을 잡고 한미동맹을 해체한다.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뻔합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민족공조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를 하면 필연적으로 민족 반역의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이라는 이름에 취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평화로 위장된 대한민국 말살 정책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서 한미동맹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다. 진행 중이다. 이걸 막을 사람이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애국시민만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